나에 대한 믿음, 신뢰, 가치를 알아가기 위한 여정, 녹수와 소통을 통해 같이 발전하기 위한 채널.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돼지 구독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내 편으로 만드는 대화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지은이는 레스티 기블린이라는 사람이고 양력을 읽어보면 데일 카네기 이후 미국 최고의 대인관계 전문가라고 해요. 1965년 미국을 대표하는 올해의 세일즈맨 상을 수상했고 최근까지 1000회 이상의 피플 스킬 세미나를 통해서 모빌, G, 존스앤존슨, 캐터필러, 미국 보험업 협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기업체와 세일즈 조직에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노하우를 전수해 왔다고 합니다. 그가 쓴 이 책은 300만 부 가까이 판매된 대인관계 분야의 고전이라고 해요. 세미나를 통한 해설을 들어보면 굉장한 기업들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데일 카네기의 책에 나오는 책에 관한 내용도 좀 있고 어쨌든 굉장히 좋은 책이어서 발췌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장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다. 더 볼게요. 이 세상에 내가 없다면 다른 사람의 존재에도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다른 사람의 존재가 나의 생존과 번영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그걸 인정할 수 있다면 내가 친구나 주위의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뭘 바라느냐 하는 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 점도 알아야 한다. 그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들이 내게 바라는 걸 내가 과연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이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욕구와 본능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 그 대답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존재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더 관심이 많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이기적인 관심사라는 사실이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선택이 대부분 효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자기중심적이 아니다, 이기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그 마음도 누군가에게 다시 그걸 돌려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은 만약 진짜 그게 진심이라면 천사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축하드리고 아니면 열심히 저희 마음을 키워나가야겠죠. 자,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 처음 꺼내는 얘기 속에 상대방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가장 흥미있게 생각하는 내용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그 사람과 관계가 있는 그 사람에 관한 얘기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누구든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내가 꺼내는 첫 마디 속에
그 사람이 자신이나 그 사람 주변에 관한 얘기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상대방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는 얘기에 서서히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 이 사람이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상대방 자신이 먼저 알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다른 사람을 만난 자리에서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에 관한 얘기부터 먼저 꺼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행동은 난 당신한테 관심 없어요 라거나 난 당신이 원하는 걸 해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하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생각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에 호감을 갖게 하고 싶다면 나 자신을 먼저 앞세우거나 내 주장을 강요하는 그런 표현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내가, 나를, 나의, 내 것 같은 단어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물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 같은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런 단어들을 동원하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나 자신을 먼저 앞세우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단어들은 얼마든지 많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너, 선생님, 어르신 같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문장의 주어를 먼저 차지하게 만드는 말들이다. 예를 들어 너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하는 얘긴데 처럼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런 단어들을 맨 앞에 꺼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 얘기부터 먼저 꺼내는 것은 대화의 주도권을 내가 차지하겠다는 욕심을 드러내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그런데 내가 그런 욕심과 의도를 처음부터 포기하면서 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상대방에게 기꺼이 넘긴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자기를 먼저 생각해주는 내 마음가짐과 배려에 감동한 나머지 상대방이 먼저 대화의 분위기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나중에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기분 좋은 사람이나 가장 매력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했을 때 그는 나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주저없이 내 이름을 맨 위에 적어 넣을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이기적인 관심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자기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군가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와 분위기를 최대한 만들어주면서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보여주자. 당신은 머지않아 많은 이들이 서로 앞다투어 만나고 싶어하는 최고의 대화 상대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아래의 예와 같이 몇 가지 질문만으로도 그런 결과는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 너희 어머니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떠셔? 내 누나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다며 경사 났겠네? 선생님, 고견이 궁금합니다.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대를 위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나는 철저히 배제하고 일단 상대를 위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요령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하나, 상대방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자. 둘, 상대방이 항상 대화의 주도권을 갖게 하자. 셋, 상대방이 끝까지 자기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할 수 있게 배려하자. 우리 인간이 지닌 가장 보편적인 속성은 뭘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드는 가장 강렬한 본성. 그것은 바로 남들로부터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다. 사람들은 누구나 남들로부터 아주 중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한다. 이런 욕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체면이라는 가면 뒤에 살짝 가려져 있을 때가 많다.
성공한 사람이거나 지위가 있는 사람 또는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이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덜할 것이라고는 지레 짐작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평범한 보통 사람이라고 해도 남들한테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취급받는 걸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나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뜻이고, 그것은 곧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고야 말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각종 감정을 자신이 에고라고 생각을 하고 에고를 통해서 각종 감정을 막 뽑아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셀프, 자기 자신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참 나로 가는 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에고가 느끼는 것이며, 나는 그것을 충분히 바라보고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나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의 존엄성을 영원히 무시하거나 말살하려는 시도가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다. 수백만의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의 광기도 결국에는 제3제국의 멸망으로 끝나고 말았다. 어쩌면 굳이 그렇게 거창한 역사적 사실까지 들출 필요도 없을지 모른다. 남을 무시하는 사소한 언행 때문에 일어나는 다툼과 분쟁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굶주려 있다. 따라서 상대방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이 친구 별거 아니잖아 하고 생각하는 한 당신은 절대로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도 없고 설득시킬 수도 없다.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쪽으로 내가 먼저 생각을 바꾸는 게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내가 나 자신을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상대방 또한 자기 스스로를 더없이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바꿨다면 그 생각을 좀 더 확실하게 행동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내가 그를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분명히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비결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다음의 7가지 습관 속에 해답이 있다. 1.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자. 2. 박수와 칭찬을 아끼지 말자. 3. 상대방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자. 책에서 나온 시가 있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그를 기분 좋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가 나와 얘기를 하는 동안에 대화 전체의 방향 감각을 잃지 않도록 안내해주는 등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4. 대답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자. 상대방이 질문을 하자마자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총알같이 대답을 하는 이들이 덜어 있다. 대답을 서두르다 보면 상대방의 질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답변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 답변을 들은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있었구먼 하며 오해를 할 수도 있다. 다만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대답하기 전에 잠깐 생각하는 것과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 것은 분명 다른 행동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얼른 마땅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시간을 질질 끄기보다는 좀 더 생각해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일단은 다른 사람에게 답변의 기회를 넘겨주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다. 5. 대화의 주인공이 상대방이란 걸 잊지 말자.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대화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양보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나의, 내 것과 같은 자기중심적인 표현은 아예 처음부터 내 사전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물론 내 얘기를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서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표현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내가 상대방을 만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자. 이 세상에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닐 만큼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유가 많은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다. 다른 이들을 만날 때는 나름대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마련이다. 내가 이 사람한테서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한 번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다. 나 자신의 자존심을 높이는 것인가? 그렇다면 얼마든지 내 자랑을 늘어놓아도 상관이 없다. 상대방이 나를 인정하든 안 하든 내 얘기를 풀어놓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기분이 좋아질지 모르니까. 그러나 상대방으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내 사업과 관련해서 상대방의 허락이나 승인을 받고 싶다면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내 얘기를 먼저 앞세워서는 안 된다. 상대가 원하는 말을 해줘야지만 당연히 그 상대방도 나에게 원하는 말들을 해주는 부메랑의 법칙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6. 상대방과의 만남을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자. 나를 만나주는 사람은 자기의 소중한 시간을 내게 투자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그와의 만남을 특별한 의미와 성과가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은 꼭 한번 만나달라고 부탁한 내 쪽에 있다. 용의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인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부탁하고 만나자고 한 것이지만 난 거인이고 용이니까 내가 저 상대방에게 더 배려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만나달라고 했다는 생각으로 아예 생각의 전환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나보다 거대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떨릴 수가 있잖아요. 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내가 거인이고 내가 용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상대방은 나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은 진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라든가 그런 나의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준다면 상대방도 굉장히 만족할 것입니다. 생특제의 베레의 어린 왕자에서 나오는 다음 구절을 생각해보자.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그처럼 소중한 시간을 내주는 데 대해 내가 더없이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알려줘야 한다. 상대방이 확실히 느끼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상대방과의 만남을 특별한 시간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다. 7. 집단의 구성원 모두에게 관심을 보여주자. 한 사람에게만 특정 관심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은 어떤 적개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나의 성공과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보다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내가 가장 먼저 길러야 하는 습관이 무엇일까? 바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행동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공감을 표시하는 습관이다. 사람들은 자기와 생각이 다르거나 하는 행동에 차이가 있는 상대방에 대해 거부감 내지 적대감을 드러낸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차이를 해소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상대방의 의견이나 행동을 물고 늘어지거나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도 한다. 남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언쟁을 하거나 다투는 일은 어떤 바보라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꼬집고 지적하더라도 나만은 상대방에게서 뭔가 인정해 줄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점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보자.
몇 번만 그렇게 하다 보면 습관이 생길 것이고 남들로부터 현명하고 너그러우며 통찰력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을 테니까. 내가 만나는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다음 6가지가 있다. 1.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와 생각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라도 언제든 거리낌 없이 말을 걸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일이다. 적어도 저 사람은 항상 다른 이들의 의견을 잘 들어준 사람이야 라는 평판을 듣게 될 때까지는 아무리 상대방의 의견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보자. 2. 상대방이 옳다면 확실하게 인정해주자. 3. 의견이 다를 때는 가급적 말하지 말자. 4. 내 잘못을 알았을 때는 즉각 인정하자. 잘못을 인정한다는 자세는 갖기가 되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약간 습관적으로 이걸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정말 내가 잘못을 했을 때는 진짜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먼저 내 잘못을 인정하는 그 자세가 되게 필요하겠죠. 5. 불필요한 논쟁에는 끼어들지 말자.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고 가장 비생산적인 기술이 무엇일까? 바로 논쟁의 기술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겠다고 작심하는 순간 그 논쟁은 소득도 없고 재미도 없는 전시용 이벤트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논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승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리고 설령 이긴다고 해도 논쟁이 끝난 후에는 대부분 가까웠던 친구까지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를 설득한다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는 게 아니라 나와 상대방을 불필요한 논쟁으로부터 구해낸다는 것을 뜻한다. 6. 싸움은 일단 피하고 보자. 내가 싸우지 않겠다며 자리를 피하면 그들은 처음에는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 거품이 가라앉고 열이 식어버리면 그들은 결국 스스로 머쓱해하며 슬그머니 물러설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말이 옳다고 얘기해주는 이들에게서 호감을 갖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말에 토를 달거나 동의하지 않는 이들을 싫어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말에 대해 좋은 반응이 없을 때는 기분이 나빠진다. 결국 어떤 반응을 하지 않으면 싸움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좋아하는 대화의 주제가 있다. 그게 무엇일까? 바로 자기 자신에 관한 얘기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나오는 게 바로 자기 얘기다. 상대방이 자기 얘기를 풀어놓는 것을 귀담아 들어주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상대방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고 그에 따라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거리도 사라지게 된다. 다음에 소개하는 5가지 방법을 조금만 연습해두면 그런 습관을 몸에 붙이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나, 얘기하는 상대방과 눈길을 맞추자. 상대방의 눈과 얼굴을 바라보며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이 입으로 하는 것보다 눈과 얼굴 표정을 통해 훨씬 더 많은 말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것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얘기를 듣다 보니 당신은 내가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군요. 2. 윗몸을 살짝 내밀면서 귀를 세워보자. 3. 질문해야 할 타이밍을 놓치지 말자. 4. 말을 자르거나 중간에 끼어들지 말자. 5. 자기 중심적인 표현을 쓰지 말자. 이전에 이야기했듯이 나는, 나의, 내 것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그런 말을 쓰는 순간 얘기의 초점은 상대방에게서 나한테로 옮겨지기 때문에 이야기의 주제도 벗어나고 상대방의 기분도 그렇게 썩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서로 다른 존재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게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된다. 그리고 내 얘기를 듣고 나서 그대로의 행동에 옮기기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틀림없이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순간 상대방의 몸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된다. 이거 무슨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의 에너지를 믿는 대로 그 상대방에게 보내면 그 상대방은 믿는 대로 행동을 하고 그 에너지가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피그말리온 법칙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만, 천냥이나 되는 빛을 말 한마디로 갚기 위해서는 먼저 그 빛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빛쟁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질문을 하자. 상대방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자.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자. 타이밍과 상대방에게 주의 깊게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네요.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게 하는 방법이다. 상대방과 싸우는 그런 구도를 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3자의 말을 인용하듯이 얘기하는 것도 또 꽤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보기엔 이렇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것이 아닌 그 사람, 제3인칭 주제를 쓰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 라는 그런 식으로 제3자를 인용할 경우 또 하나의 장점은 내가 인용한 제3자의 얘기가 거짓말이 아닌 한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느냐 없느냐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말을 인용해도 그 말을 인용한 사람을 데려올 필요가 없다 라는 소리죠. 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말은 비교적 설득력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제3자를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경우 사람들은 내 얘기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 거의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만나 얘기를 해야 할 때는 잠시 입을 다물고 다음 3가지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자. 하나,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게 좋을까? 둘, 어떤 사람의 성공 사례를 예로 드는 거에 좋을까? 셋, 어떤 사실이나 자료 통계 수치를 활용하는 게 좋을까? 첫 번째 말은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게 좋을까? 이것은 어쨌든 싸움의 여지가 일단 없고 분쟁의 여지가 없어서 괜찮은 것 같고,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는 일단 자료 통계는 어떻게 연구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수치는 별로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그리고 성공 사례를 예로 드는 것은 우리가 쉽게 조금 더 심상하고 구체적으로 생각으로 떠올릴 수가 있어서 보다 사례를 들고 얘기하지 않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추상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더 쉽게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이 3가지 습관이 몸에 배인다면 상대방은 언제든 당신이 하는 얘기를 믿어줄 수밖에 없다. 대인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라는 대답을 이끌어낼 줄 아는 사람들이며 내가 바라는 것을 상대방이 스스로 하게끔 만드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다음 4가지 속에 그 해답이 있다. 하나, 긍정적인 대답을 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자. 누군가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상대방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는 그 일을 해줄 경우 상대방이 얻게 될 이익에 대해서만 알려주라는 것이다. 이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하자. 예를 들어, 선생님 가족이 건강해질 수 있다면 좋으시겠죠? 사장님이 돈을 벌 기회가 생긴다면 기쁘시겠죠? 질문을 하는 동안 다음 2가지를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첫째, 긍정적인 질문을 할 거라는 암시를 확실하게 준다. 그러자면 질문하는 동안 머리를 끄덕이는 게 좋다. 둘째, 문장의 주어를 상대방에게 양보한다. 즉, 사장님은, 당신은 처럼 상대방을 먼저 언급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자녀들 공부에 도움되는 책이 나온다면 사주고 싶으시겠죠? 사모님 피부에 딱 맞는 화장품이 있다면 쓰고 싶으시겠죠? 그쵸? 3. 2가지 긍정적인 대답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자. 전문용어로 더블 바인딩 기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사람과 만날 약속을 잡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김 선생님, 오늘 오후가 좋으세요? 내일 아침이 좋으세요? 검은색 셔츠가 좋으세요? 흰색 셔츠가 좋으세요? 내일부터 시작하시겠어요? 아니면 화요일부터 시작하시겠어요? 카드로 결제하시겠어요? 현금으로 결제하시겠어요? 질문을 보면은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주제가 전혀 아니라 무조건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2가지 질문을 던졌죠. 네. 이런 예스의 긍정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 좋고, 미국의 석유 재벌인 존 록펠러도 이와 비슷한 방법을 썼던 적이 있다. 빚쟁이가 사무실로 찾아와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자 그는 거침없이 수표책을 들면 이렇게 말했다. 그래, 어떤 걸로 드릴까요? 돈으로 할까요? 아니면 스탠다드 오일 주식으로 할까요? 록펠러의 당당한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을 선택했고, 그 결과 그들은 상상도 못한 대박을 챙길 수 있었다. 4.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거라는 확신을 상대방이 느끼게 하자.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대부분 다소 애매모호하거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얘기가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의 내용이나 주제가 어느 한 방향으로 쏠리는 걸 느낄 때가 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얘기가 여기까지 올라왔네 하며 놀라는 일이 가끔 생기기도 한다. 왜 그런 걸까? 대화는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과정의 연속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내가 어느 순간에 드러낸 생각이냐 신념을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과정, 이것은 서로에게 무의식적으로 암시를 주고받는 과정인데, 이 순간에서 상대방이 나의 신념이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즉 비판의식과 거부감이 계속 낮춰지면은 그 사람은 자연적으로 내가 하는 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나에게 암시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념의 마력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품고 있는 그런 신념이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신감과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면 상대방은 거의 틀림없이 긍정적인 대답을 하게 될 것이다.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웃는 얼굴이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 순간 그가 첫눈에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비결이 있긴 한 걸까? 상대방을 만난 바로 그 순간 환한 얼굴로 웃어주는 것이다.
당신을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다는 내 진심을 환하게 웃는 얼굴에 담아 보여주자.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 상대방 또한 나한테 밝은 미소로 화답해 줄 것이고, 그야말로 단 몇 초 만에 두 사람 모두 아주 친근하고도 기분 좋은 상태가 될 것이다. 나의 인생이라는 연극 속에는 나만이 지닌 독특한 분위기와 느낌, 그리고 나만이 쓸 수 있는 이런저런 무대 장치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내가 그 기술을 제대로 배우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연극을 이끌어가는 연출가의 역할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뿐이 아니다. 인간관계라는 연극 무대에 자주 올라가는 또 하나의 비극적인 장면은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던지든 그것이 부메랑처럼 곧바로 내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이다. 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8% 정도 되지 않을까. 제 주위의 사람들 다 그런데, 네. 거울 앞에 서서 그 속에 있는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내가 웃으면 거울 속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따라 웃고, 그 모습을 본 나도 다시 따라 웃게 된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다면 그 사람을 만난 순간 내가 진심으로 그를 좋아한다는 것을 표정에 담아 보여주자. 그때 중요한 것이 바로 타이밍이다. 처음 만나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 낯선 만남에서 오는 그 아주 잠깐 동안의 어색한 침묵이 가벼운 인사말 한마디로 깨지기 전에 내가 먼저 밝고 환한 웃음을 상대방에게 선사해보자. 그 타이밍, 김치 그 하나의 타이밍이죠.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 참 엄청난 통찰력과 그런 전율이 느껴지는 것 같은 한마디의 말입니다. 김치,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 웃는 얼굴. 네. 사람이 밥이나 빵만 먹고 살 수는 없는 법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몸을 위한 양식뿐만 아니라 마음의 양식도 필요하다. 성공한 사람에게도 뭔진 모르지만 허전하고 부족한 게 있기 마련이다. 채우고 채워도 항상 부족하게만 느껴지는 게 과연 무엇일까? 바로 자기를 칭찬해주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다. 사람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칭찬과 인정에 굶주려 있다. 나를 칭찬하는 얘기에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한번 떠올려보자. 그 말 한마디에 칭찬 때문에 하루 종일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그리고 그렇게 기분 좋은 상태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도 기억해보자. 누구든 나를 칭찬하면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마치 기적이 기적을 낳는 것과도 같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한두 가지는 칭찬할 만한 구석이 있을지도 모른다. 상대방이 나를 물어뜯기 위해 덤빈다면 자네 이빨 하나는 정말 단단하군 하고 칭찬해주자. 칭찬을 잘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 칭찬을 잘하기 위해서는 칭찬하는 기술도 배워야 한다. 다음 3가지만 확실하게 익혀두면 누구든 칭찬의 달인이 될 수 있다. 하나, 내가 하는 칭찬에 진심을 담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칭찬이 아니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 칭찬 한마디로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싶다면 상대방이 아주 특별하다고 느낄 정도로 내 칭찬에 남다른 의미와 진실한 생명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 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 일을 칭찬하자.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칭찬해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시기나 질투를 하지 않고 그 행위에 대해서 지켜보면서 그 행위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3. 칭찬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자. 네, 무엇이든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남을 칭찬하면 남도 당연히 행복해지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칭찬하는 본인, 즉 내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비판할 수 있고 또 일단 시작한 비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솔직히 제 생각에는 비판이라는 자체를 하지 않는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읽어드리긴 할게요.
하나, 상대방의 체면을 철저하게 지켜주자. 둘, 따뜻한 말이나 칭찬을 먼저 해주자. 셋,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를 비판하자. 4. 비판을 했다면 대안을 제시하자. 상대방이 잘못한 일에 대해 비판을 했다면 당연히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해줘야 한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알려준다는 것을 뜻한다. 5. 협조를 요청하되 강요는 하지 말자.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이는 아무도 없다. 네, 신조차도 그렇게 바꾸지 못하죠. 그러니 상대방이 내 말을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 바뀔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바꾸지 않는 한 산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차라리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많다. 6.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지키자. 아무리 반가운 손님도 사흘이면 냄새가 나고 아무리 좋은 얘기도 여러 번 들으면 실증이 나기 마련이다. 하물며 한 번 잘못한 걸 가지고 두고두고 2번, 3번 거론한다면 웬만큼 속 좋은 사람도 짜증이 나게 된다. 제대로 된 비판은 단 한 번으로 족하다. 7. 따뜻하고 우호적인 분위기로 마무리하자. 네, 어쨌든 비판이나 어떤 그 사람의 많은 것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은 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 그 자체보다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입버릇처럼 항상 고맙다고 말하라. 미국의 대부호인 존 록펠러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어떤 사람에게 고마워한다는 것은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준다는 뜻이다. 그런데 당연히 고마워해야 하는 사람을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는 내가 고마워하고 있다는 걸 상대방도 알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며 우물쭈물 넘어갈 때가 많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고마운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그런 감사를 받아야 할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확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고맙습니다. 입에 발린 말이 아닌 한 상대방은 자기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거나 고맙다는 말을 해주는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 누군가에게는 고마움을 표시할 줄 안다는 것은 상대방과 나의 존재를 동시에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른 이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 진심을 담아 고맙다고 말하자. 둘, 분명하고 큰 소리로 고맙다고 말하자. 셋, 상대방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맙다고 말하자. 우리의 눈은 말이나 표정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한다.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할 때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얘기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때보다 몇 배 더 진한 감동을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다. 4. 상대방의 이름과 호칭을 불러주며 고맙다고 말하자. 5. 입버릇처럼 항상 고맙다고 말하자. 우리는 대개 눈앞에 확연하게 드러난 상황에 대해서만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사소한 일에도 자주 고마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낯이 간지러워지는 느낌이 든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고맙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 주저없이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은 생각처럼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의식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대방이 전혀 기대도 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뜻밖의 인사에 깜짝 놀라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게 된다. 그것은 작은 감동이기도 하다. 성공하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입버릇처럼 항상 고맙다고 말하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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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얘기를 듣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그 결과 그들이 나를 반드시 좋아하게 만든 비결은 무엇일까? 하나,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말하자. 둘, 내 말과 행동에 열정은 담자. 열정이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을 때, 그리고 스스로 그 일에 깊이 심취해 있을 경우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정신 현상이다.
내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열정은 말과 행동을 통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3. 어떤 경우에도 조바심을 내지 말자. 아무리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느긋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하는 습관을 들이자. 다급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노력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연기자가 될 수도 있다. 4.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자. 부메랑처럼 돌아오겠죠. 5. 어떻게 해서든 내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자. 다른 이들과의 싸움을 피하기만 하자는 뜻은 아니다. 다만 내가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면 그 돌이 언젠가는 부메랑처럼 돌아와 나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는 것이다. 내 에너지는 돌고 돌아서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누구나 말을 잘 하고 싶어 한다. 말을 잘하면 다른 사람을 쉽게 설득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의 수입과 말하는 능력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말하는 재능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실질소득이 늘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음에 소개하는 5가지를 읽어가면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떠올려보자.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철저하게 준비하자. 일단 뭔가 얘기를 하겠다고 나섰다면 내가 알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전달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알아봐야 할 것과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청중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내게서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리고 내 얘기의 서론과 본론, 결론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예상되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하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1시간의 스피치를 위해서는 통상 3시간의 사전 연습이 필요하다고 한다. 마음속으로 청중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떠올리며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내 얘기를 전해보자. 연습은 우리를 완벽하게 한다. 네, 동의하는 부분이긴 한데 완벽한 연습은 좋지만 이 대본을 통으로 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본을 통으로 외우고 가서 만약에 한 문단이 생각이 안 나게 되면 정말 그걸 통으로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뇌는 하얘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죠. 그래서 특정 단어들을 하나하나 찝어서 주제별로 나눠 우리가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냥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스피치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2. 멋진 스피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자. 아무도 멋진 웅변을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는데 막상 연단에 올라가기만 하면 거창하게 웅변조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요란한 웅변조보다는 청중들과 대화를 하듯이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훨씬 듣기에도 좋다는 걸 잊지 말자. 3. 얘기하는 동안 청중에게서 눈을 떼지 말자. 내 얘기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라면 내가 마땅히 주목해야 할 만큼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 많은 눈길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청중의 눈들을 똑바로 바라보자. 그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준비된 원고만 읽어내려갈 생각이라면 처음부터 연단에 올라가지 않는 게 차라리 현명한 일이다. 4.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공통의 주제를 얘기하자. 다들 아시겠지만 내가 관심 없는 얘기는 좀 듣기도 좀 그렇고 할 얘기도 없으니까 대화의 자체가 좀 대화 자체라기보다는 그냥 대화가 재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과 대화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줘야만 합니다. 5. 할 말이 끝났으면 미련 없이 내려가라. 네, 내려가면 됩니다. 네, 에필로그 마지막 에필로그인데 좋고 많이 공감되는 얘기가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지식은 누구나 얻을 수 있고 가질 수는 있는 것이지만 지식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지식이 진정한 힘과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실생활에서 제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것을 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 그 최종 평가가 달라진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아는 것이 힘이다가 아니라 아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힘이다 라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보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 나는 진심으로 성공하고 싶어 하는가? 나는 정말로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가?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 네, 제가 돼지고 독서 맨날 마지막에 해드리는 이야기죠. 생각하지 않는 독서는 독서가 아니다. 실천하지 않는 독서는 독서가 아니다. 즐겁지 않으면 그것은 고통이다. 오늘도 즐겁게 실천 독서를 통해서 발전하는 자신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자기 암시를 통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여러분, 이런 학원들을 통해서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정말 진정하게 풍요롭고 아주 충만한 가득 참을 그 풍요로움을 항상 느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